시간의 역사, 지은이는 스티븐 호킹, 삼성 이데아에서 펴냈습니다. 시간이란 개념은 우주가 시작하기 이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을 처음으로 지적한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다. 그는 신은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신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있었다고 대답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시간이란 신이 창조한 우주의 특성이고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허블의 관측은 우주가 대폭발로 불리는 무한히 작고 조밀했던 시기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과학의 모든 법칙,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는 모든 능력이 없어져 버린다. 만약에 이 시기 이전에 사건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사건의 존재는 관측될 수 있는 결과를 낳지 않으므로 무시할 수 있다. 우리는 시간이 대폭발해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보다 이전의 시간이란 정의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이다. 변동이 없는 우주에서라면 시간의 시작은 우주 밖의 어떤 존재에 의해서 주어져야 한다. 시초의 물리적 필요성이 없다. 신에 의한 우주 창조는 과거의 문자 그대로 어느 때라고 상상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우주가 팽창할 경우에는 시초의 물리적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신의 우주 창조가 대폭발의 순간에 이루어졌다고 상상해도 좋다. 그러나 대폭발 이전에 상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팽창하는 우주는 창조자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언제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이 붙는다. 과학의 궁극적 목적은 우주 전체를 기술하는 하나의 이론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과학자가 실제로 따르는 방법은 문제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다. 첫째로 우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법칙이 있다. 둘째로는 우주의 시초 상태에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첫째 문제만을 다루어야 하며 우주의 시초에 관한 문제는 형이상학이나 종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즉, 신은 전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우주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좋다. 그렇다면 신은 우주의 발전 과정도 아주 마음대로 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측된 우주는 어떤 법칙에 따라 극히 규칙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의 시초를 지배하는 법칙도 있음직한 것이다. 공간과 시간은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영향을 받기도 한다.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 없이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할 수 없듯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우주의 한계 밖에서 공간과 시간을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에 공간과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우리의 우주관을 혁신하게 되었다. 과거에서 미래에 걸쳐 거의 변함없이 영원히 존속하는 우주라는 낡은 생각은 이제 유한한 과거에 시작되었고 한정된 미래에 끝마칠지도 모를 역동적이고 팽창하는 우주란 개념으로 대치되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주가 시작이 있었고 또 아마도 종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특이성 정리가 실제로 가리키는 것은 중력장이 너무 강해서 양자적인 중력 효과가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고전 이론은 이제 우주를 표현하는 좋은 기술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중력의 양자론을 써서 우주의 극히 초기 단계를 논해야 한다. 양자론에 의하면 보통의 과학 법칙이 어디서나, 즉 시간의 시초를 포함해서 성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특이성 때문에 새로운 법칙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과거의 밀도가 무한히 큰 상태가 필연적으로 있었으며 이는 사실상 시간의 시초에 해당한다. 이와 유사하게 만약 우주 전체가 다시 수축을 한다면 미래에 또 하나의 밀도 무한대의 상태가 있고 시간의 종말을 이루게 된다. 우주 전체가 수축하지 않더라도 구역적으로 수축하여 블랙홀을 만드는 곳에는 특이성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특이성은 그 블랙홀로 빠져드는 사람에게 시간의 종말이 될 것이다.